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이제 21대 대선 투표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 후보들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지만 어제까지 발표된 결과 살펴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예.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2.4% 차로 앞섰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불리는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예.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2.6%포인트 상승했고요.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0.8%포인트,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0.1%포인트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예.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52.3%, 김문수 후보는 41.7%로 10.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50.6%, 이준석 후보는 36.7%로 격차는 13.9%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0.1%입니다. 이번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를 또 살펴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또 여전히 굳건히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였습니다. 예. 이달 초에 이 같은 기관 조사 당시 대결과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동일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 조사 역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응답률 2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결과를 보니까 특히나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변화가 좀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가장 좀 튀었던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 진행한 5월 4주 정례조사에서 네. 이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이 기관 조사에서 처음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겁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반등이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인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는 60% 지지율을 얻었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9%로 일주일 전 조사와 대비했을 때 각각 12%포인트, 3%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 일주일 사이에 34%에서 22%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보수 텃밭을 중심으로 결집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김 후보는 이 같은 보수 텃밭 지지율 상승 흐름에 오늘 TK와 PK를 찾아서 막판 보수 결집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네. 다만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서울과 TK에서 하락해서 선거를 엿새 앞두고는 또다시 표심이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간 많은 선거에서 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 지역 이 민심은 어떨까요? 네, 선거 때보다 이제 표심이 뒤집어지면서 캐스팅부터이자 중도로 분류되는 충청에서도 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했는데요.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 후보는 충청에서도 41% 지지율을 얻어서 같은 기간 12%포인트 올랐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서 7%에서 11%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8%였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대선 후보 공약을 살펴보죠. 이 공약 하나하나가 뭐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현실성과 실행력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각 대선 후보들 경제 성장 전략 뭐 핵심은 뭘까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를 해서 네.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복지가 아닌 성장을 우선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 방법론에서는 결국 공정한 경제 구조가 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아서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또 자본 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요. 네. 먹튀, 또 시세 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AI라든지 신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제 지원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이제 핀셋형을 제안을 했는데요. 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 수출 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뭐 자유시장 경제 또 강력한 노동개혁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서 이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혁신 전담부서인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상시 혁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메가 프리존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반도체 연구 인력 등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경제정책은 뭘까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서 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를 하면 네.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게 해외 현지의 노동 조건을 보장해주고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도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이 공약은 앞선 TV 토론에서 이주 노동자 차별 논란으로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성장 방안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후보들이 앞다퉈서 AI 성장 방안을 발표했지만 네. 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서 네.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기본 사회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100조 원 중 일부는 첨단 산업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마련을 하고 그 나머지는 국민, 기업, 정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역시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공약을 했는데요. 이 AI 유니콘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앞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는 10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김문수 후보에게는 저출생 시대에 AI 인재 20만 명을 대체 어떻게 양성한다는 것이냐라는 네. 질문을 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또 뭐 경제, 복지, 이 노동 이런 이슈에 강한 의견을 내왔어요. 두 후보의 노동 공약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이번 대선에서 노동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 각각 소년공 출신 노동자, 급진적 노동운동가라는 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네. 현재의 이 두 사람의 노동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근로감독 강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대선 공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반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 각각의 귀책 사유나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들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경영활동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뭐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기본사회 다시 꺼내 들었죠. 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생애소득 보장, 또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공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인 경제 주체들과 협력해 민관 공동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 고용보험의 전계층 확대 적용,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돌봄 영역에서는 영유아부터 장애인, 고령자까지 포괄하는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복지 정책도 살펴볼까요? 네, 김문수 후보의 복지 공약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인데요. 특히 출산, 육아, 교육, 노년에 이르는 가족 중심 체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주거 지원은 결혼 시점부터 둘째 아이 양육까지 9년간 청년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333 모델을 핵심으로 합니다. 예. 매년 10만 호 규모의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만 호의 신혼, 육아, 부부용 주택 공급도 추진을 합니다. 돌봄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1:2 보육 체계 등으로 육아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복지 정책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을까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국가보훈부를 개편해 복지 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부문 공약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을 생애 주기나 상황별로 감면을 해주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 자산 유동화와 퇴거 지원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개헌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으로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연달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3년 만에 달라진 겁니다. 네. 이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당선 시에 자신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 결선제 투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담아서 사실상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요즘 시대상이나 트렌드 반영한 공약들 또 잇따라 내고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겨냥한 공약, 또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1일에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1,500만 반려인 표심답기에 나선 겁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동물 병원비 절감을 위해서 진료비 온라인 공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었고요. 좀 전에 질문에서 이제 대통령 임기와 개헌에 관해서 네. 김문수 후보 거를 예.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또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서 과감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 전기요금 인하 공약을 각각 내걸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한국전력 재무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내세웠고 네. 김문수 후보는 반값 전기료를 각각 내세웠는데요. 예. 이 에너지 업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5조여 원에 달하는데요. 아, 예.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전기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와 부채가 불어난 것입니다. 네. 이에 전문가들은 이 포퓰리즘성 전기세 인하 공약은 장기적으로 한전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냉정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공약 비교해 볼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큰 축은 경제안보와 실용 외교입니다. 이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른바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고요. 네. 북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북핵 억제 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이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